아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아들이 몇이나 돼요? 하나에. 딱 외아들이에요? 예. 딸도 있는데, 예?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예, 딸하고는 소통이 잘 되세요? 예, 딸하고는 괜찮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 큰 아들? 네, 아들이 맞이고 딸이 동생입니다. 네. 결혼했어요, 아들은? 네, 결혼을 했습니다. 손주도 받고? 예, 손주도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호구조사 끝났으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어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씀인지,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아들은 영어로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예. 똑같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뭔가 그 안에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오해가 자꾸 생긴다거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얘기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불편해서 아들한테 엄마한테 불만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말로 했어요. 그 아들 말로는 불만이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들은 결혼을 해갖고 가정이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말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돌 지낸 손자를 제가 지금 5학년입니다. 예, 5학년 되도록 제가 이제 돌봐줘갖고 이제 돌 지내고 말도 못하는 아로 제가 데리고 와서 5학년까지 컸는데 애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는데 이제 아들이 1년에 추석, 설, 양명절 아이만은 거의 만나가 이야기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 또는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대화는 자주 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때도 막 이래 부드럽게 대화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대화가 안 돼서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그때가 가면 지금이 더 심하니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아예 대화 자체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대화를 하면 갈등이 생겨서 힘드신 거예요? 대화를 하면은 그것을 부드럽게 안 나가는 거지. 네?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아들 쪽에서로 뭔가 불만을 터뜨리는 말로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는 하지만 예. 했다 하면 엄마한테 뭔가 속에 화가 있는 모양인 것 같다. 말이 부드럽게 안 나오고 틱틱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다. 근데 왜 지금 이혼한 상황에서 딸 하나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 아버지로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들입니다. 딸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아, 손자. 죄송합니다. 그 손자 데리고 그 아버지로서 이제 엄마 없이 키운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런저런 말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자신의 부인과의 어떤 관계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좋은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상처와 고통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엄마로서 그냥 그 우리 아들 참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도움을 자꾸 거부하거나 자꾸 놔둬라. 나는 알아서 잘 큽니다.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올 5월달부터 손자가 제가 아파하고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올 5월 달부터 이제 아들이 서울 있다가 부산을 내려온 지 한 2년이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뭐 밤낮 없이 혼자서 알을 키워야 됐거든요. 근데 몇 이제 학년부터 손주? 돌박 지난 알을 데려와서 지금 5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을 키웠잖아요. 아니지. 거의 9년, 10년이 다 됐지. 10년을 다 했지. 예. 내가 애를 안 켜봐가지고 5학년이 몇 살인지 감이 안 오는데 3학년이 10살이니까 5학년은 12살 정도 되네요. 예. 11년 키웠네.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이제 애가 아주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네. 음식을 해갖고 아들 집에 가면은 아들이 어떤데 일찍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가 가도 뭐 본동만동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애가 보는 대로 행동하는데 네가 애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되겠나?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해봐라. 잘못된 거는 서로가 노력해 고쳐야 되지 않겠나? 답을 안 줍니다. 네. 여태까지 그 손주 키워 오시면서 손주를 통해서 아드님도 봐왔을 거고 또 아들을 통해서 손주도 보셨을 거고 그게 이제 서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손주 따로 보이고 아들 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보인다. 손주 얼굴을 보면은 아들 얼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죠. 그런데 그냥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힘들어하는 정도는 어른이 뭐 잘 이겨나갈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도 지금 한참 커가는 우리 손주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서 좀 역할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머니로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자신 혼자 있으면 사실 무슨 잔소리를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손주 생각하니까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영향받지 않겠나 해서 아버지의 보이는 모습을 조금 더 좋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좀 무슨 말씀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고 또 그럴 때마다 예, 말문을 닫아버리고. 예. 아이고 참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아파요?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좀 속으로는 엄마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좀 그래도 사귀면서 지금까지 쭉 커왔을 텐데 뭐 그런 특별한 많이 힘들었지. 네. 예, 1학년, 2학년 때 새엄마라도 좋으니 데려다 달랍니다. 아이고. 에휴. 그 손주 마음 생각해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시겠네. 예.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지금 자매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손주를 바라보는 아들은 오죽 마음이 답답하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저리 엄마한테 하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화풀이 할 데가 없지 않아요. 자기 속상한 부분을 상대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제일 편안한 쪽이 엄마라 그렇게 하나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하니까 손주 앞에서 그러면 할머니로서도 그것도 용납하기도 어렵고. 일단 아드님은 엄마한테 불만이라기보단 자기 삶에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그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또 마음 상태일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엄마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우리 아들 마음이 열립니까? 했을 때는 엄마로부터 기대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그 답을 찾을 텐데 아들은 엄마한테 지금 기대할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없다.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엄마라면 제일 안전하고 든든한 기둥이겠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사모님 생각하신 대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그리고 제일 안전한 대상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손주 앞에서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모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지금 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그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엄마한테 다 일일이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 얘기해주면 가뜩이나 힘든 엄마한테 더 큰 짐을 지워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 거는 별로 없고 나쁜 얘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그걸 해서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 큰 짐을 지워드리는 거니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쓰러워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는 아들에게 어떻게 조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게 그냥 아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화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너가 그런 마음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는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유 그렇게 화날 만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보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그 화를 이렇게 풀어낸다, 이렇게 설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화내지 마라, 애 앞에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내 언어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만 화를 내라든지, 그쵸? 네, 화를 낼만하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좀 애 없는 데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다든지, 요렇게, 뭔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불끈 이렇게 감정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말은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어머니의 말 그 표현에서 화가 촉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예를 들면 비난받는 것 같은 또는 무시받는 듯한 또는 안쓰러워가지고 못 믿어서 이렇게 자신에게 어머니가 뭔가 불편한 마음 때문에 훈계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말 표현들은 자식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는가 또는 나는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이 애를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애 앞에서 이상한 꼴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 감정을 기왕 아들이 표현할 데가 없어서 엄마에게 표현한다면 그냥 받아주는 게 어머니로서 해야 될 굉장히 큰 십자가지만 그리고 나도 답답해서 받아줄 수 없지만 그것이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즉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준다면 어머니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처음에는 입을 닫고 있을 때 누구에게 말을 처음 꺼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엄마 앞에서 그냥 자기가 사실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도 토로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거 나오면 어머니도 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날의 칼인 거죠. 실제로 감정, 불만, 뭐 고통스러운 거 다 이야기하려는 데서 해도 어머니로서 너무 힘들고 왜냐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또 다른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감정을 내가 부가적으로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감정을 나누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만 옆에서 지켜보려니 그걸 어떻게라든지 조금 대화로 풀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내 마음속에서 공존하면서 힘들어한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안아주면서 포용해주면서 그냥 들어주면서 또 비난하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뭐 충고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엄마는 너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네가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고통스러운 거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아들 이렇게 키워온 우리 아들, 그러니까 손주를 이렇게 키워온 것만 하더라도 너무 고맙다, 장하다 하고 믿어주고 오히려 토닥거려주는 게 엄마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들이 마음이 열고 엄마 품에서 뭔가 그래도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속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엄마한테 불만이 없다라고 하지만 살아있으면서 불만이 없는 상대가 주변에 없다는 게 있겠어요? 다 조금씩은 있지.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니니까 그런 말 하나마나 한 거다 하고 없어요 라고 말했겠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냥 나 좀 이런 모습 그냥 엄마가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를 꺼내봐야 어머니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아드님 입장이라면 그냥 나 이러는 거 그냥 어머니가 불편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면서 옆에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거. 이거를 가장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머니가 없었다면 손주를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키워냈겠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 이렇게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결핍이 있어서 힘들어는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 정도 키워낼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공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걸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불만만 늘 쌓이는 거지 엄마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손주를 키웠는지에 대해서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아들에게 그런 위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는 있다고 봐요. 그 조금만 말해주면 소통이 안 돼도 우리 아들이 내 마음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텐데 엄마라고 항상 내리사랑으로 아들한테만 뭘 막 주는 사람이냐는 거지. 아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안 오니 정말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씀 또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말씀 하시기는 힘들지. 무슨 어머니가 아들한테 뭘 바래. 그치 마음속에서는 이만큼의 아드님이 엄마한테 그래도 엄마 손주 이렇게까지 잘 키우셔서 저 혼자는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그 다음부터 한 달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유 우리 아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누가 알아줬다면 그럼 소통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다 또는 뭔가 화만 내고 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몰라주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가 어렵다. 이럴 때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쪽에서도 안 가는 것 같고 아들 쪽에서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그런 감사의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가 힘든 것보다는 아들 상태가 더 힘든 거 보인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지금까지 이 정도 참으면서 그 정도 화내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딴 집 아들 같았었으면은 뭐 벌써 그냥 뭐 난리가 났겠지. 우리 아들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는지 이 정도 화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들을 대한다면 아들이 나중에 하다 아휴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하게 지금까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래서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회에 엄마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 많지?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 사실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하고 이야기할 때도 옵니다. 그건 사실 어머니가 먼저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상황이 먼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 이 아들이 와서 물었으면 제가 아들 보고 딴 얘기를 하겠죠.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로서 하다가는 서로가 부딪히니까 편지로 서로 전달로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해봤는데 그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서 안 되겠다. 내가 편지로라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아들이 말로 해서 못 알아먹을 걸 글로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 좀 먼저 좀 알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만약에 정말 이해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어머니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겠지.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너무 또 당연하게 또 자기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없나? 아니죠. 자기도 어머니 생각해보면 어머니 당연히 그 말씀 하시는 거 이해되지. 그렇지만 자기 감기가 남의 연병보다도 아픈 거다. 자기는 지금 숨 쉴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이해는 가지만 감당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 어머니 생각대로 만약에 이 꾹 불어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감정이 이게 터져나간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터져나갈까? 엄마한테 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안전한 사람에게, 제일 편안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감정을 터뜨려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에게 감정이 터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거나 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해도 제일 가까운 식구들에게 자동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제일 믿고 신뢰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히려 또 아들한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미 충분히 있으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못 알아먹어서 자꾸 어떻게든지 말을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주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라는 건 없어. 그냥 건강하게 지금과 같지만 잘 살아가면서 결국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만 믿어주시면 그 분노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소화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손주 앞에서 화를 그렇게 내면서 손주한테 안 좋은 표현 보이는 것이 이게 어머니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다른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들에게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예를 들면 손주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람을 쉬고 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더 좋은 방식으로 손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그 지혜를 내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는 보여요. 그냥 화내는 아들에게 내지 마라, 지금 애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이냐가 아니라 이럴 때 아이고 아빠가 많이 화가 났나 보다, 우리 잠깐 나가가지고 할머니랑 바람 쐬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든지 해서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환기가 엄마를 통해서나마 조금씩 이렇게 바람이 좀 들어와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한 집안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은 아들에게 뭔가를 어떻게 말을 해야 소통이 됩니까? 라는 건 없다. 지금 감정을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냥 수용해주면서 기다려주는데 믿으면서
기다려준다는 메시지를 어떻든 간에 아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아들은 점점 조금씩 엄마가 바라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예전에는 엄마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아는 들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던 것이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손주에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조금 실천해 나가겠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소통이 안 되는 문제 외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아버지로.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산재에 있으면서 이 일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놓고 보면 그냥 앞에 첩첩산중에 있는데 이 감정까지도 어머니가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그러한 100점짜리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아들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좀 있는 그대로 좀 잘 받아들이고 좀 토닥거려 주시면 아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요,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기 탁 봐서 이렇게 아들 눈치 보일 정도로 이제 좀 아들이 너무 장성해가지고 아들이 좀 무섭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애로 봐요, 그냥 애로. 내 새끼 몸만 컸지 속은 완전히 그 옛날에 그 초등학생 딱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이해해주면서 토닥거려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